안녕하십니까. 서울 일반 3조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김한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제 팀장이신 김기련 팀장님을 중심으로 노동준, 김한규, 신민희, 박다원, 김도연, 김서연의 팀원으로 구성되었고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일정 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WBG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사회 문제를 팀원들끼리 제일 다루고 싶었고, 특히 서울의 현재 제일 문제인 빈집 문제를 다루기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결정한 후에 저희는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이제 분석 기법, 기대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페르소나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 무엇인지와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 이제 현재 전국의 빈집 문제가 엄청 심해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 결과를 따르면은 2010년보다 2015년에 무려 34%나 이제 빈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년 미만인 이제 신축 건물은 20% 미만으로 엄청 작은 반면에 30% 이상은 그림을 보신 것 같이 엄청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빈집 문제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가장 시급한 문제인 수도권 거주인 성인 남녀 1,700명으로 물어본 결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하였습니다. 5년 갱신 서울 빈집 개수를 확인해 보니 특히 이제 강남구가 제일 빈집이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된 빈집 개수가 2015년 기준에 이제 25년의 기준이 2만 7천 건으로 엄청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심각한 문제를 더욱더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빈집 관련 기사를 가져온 다음 저희가 직접 크롤링을 하여서 빈집 클라우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생성해 본 결과 정책, 복지, 경제 키워드 순으로 충족시켜야 할 부분을 추론할 수 있었고 가설 및 변수에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이 문제점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의 빈집 활용팀 주문관님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관련 법령 시행에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미 발생한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만의 빈집 변수 정의를 위해서 이제 개발 및 역사 관련 법령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했는데요.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빈집의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빈집이란 전기, 상수도 등등의 이제 에너지를 이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역을 이제 2018년에 법적으로 이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빈집이다라는 식이죠. 왼쪽을 보시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절차인데요.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빈집이 아니다, 맞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해진 것이죠. 자, 앞서 이제 주문관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저희는 서울 발전의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강북에서부터 저희는 시작을 해서 이제 강북에만 인구와 주유시설이 많아다 보니까 이제 1970년에 강남에 이제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신축 건물이 많아지고 강북에는 노후 주택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빈집이 강북 성북구 쪽에 많은 것을 저희가 이제 GIS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빈집 발생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물리적, 경제적인 역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거권 환경이 이제 열악하거나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은 유지 관리가 힘들어지고 도시가 쇠퇴하게 됩니다. 도시가 쇠퇴하게 되면 이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이걸 또 방치하다 보니 또 빈집이 발생되고 이런 무한 루프를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해체 지역 관련비하고 현재 관련 빈집 그리고 빈집에 인한 주변 형태 빈집 관련에 위한 형태 부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정의, 문제 목표, 직급평이
원인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 과정과 제약 조건, 이해관계자, 수요법 문제 등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문제 정의서입니다. 문제명은 서해는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목표, 성과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변수를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았는데요. 왜냐면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금융권 문제도 많고 이게 어떤 게 상관도가 높을지 몰라서 데이터를 최대한 가져온 후 빅자미를 통해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파이썬과 엑셀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빈집, 크롤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볼록인데요. 데이터를 쭉 가져온 결과 상관도를 분석해보니 제일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거주적 환경적 요인, 따릉이 되어서 공원 면적, 주택 노후도가 있었고, 노인 통계적 요인은 고령화 비율, 평균 연령, 사회적 요인은 주택 거래수, 공지지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온 후에 저희는 행정동보다는 법정동으로 변화를 많이 하였고, 동 기준을 구 기준으로 변경을 많이 하였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회귀 분석과 머신러닝을 돌릴 수 활용하였습니다. 전처리를 통해 산출한 최종 데이터셋입니다. 서울시는 총 25개국의 자치구를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당 공원 면적, 고령화 비율, 주택 노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하여 변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를 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회귀 방송을 통해 예상 빈집 발생 지역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관성을 보기 위해 빈집과 산점도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걸 수치화하기 위해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 플롯을 설정하였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입니다. 주택 거래수, 고령화 비율, 주택 노후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주택 거래수가 왜 빈집에 영향이 있지? 라는 것을 의아해질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 문제의 의아점을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전화 인터뷰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주택 거래수가 증가하고, 투자 목적에 거래가 느니까 금융 쪽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됐었는데, 다음으로 저희는 그 GIS를 통해 빈집 개수 시각화, 그리고 고령화 비율 시각화, 주택 노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앞측의 예측과 같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 투입 변수는 고령화 비율, 주택 노후도, 주택 거래수, 인정 공원 면적을 활용하여 지역의 고령화 비율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노후된 빈집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빈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중공사성을 활용하여 10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앞으로의 빈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는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 과적합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는 저희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 과적합을 잡아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25년, 30년 서울시 자치구 빈집을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머신러닝을 통해 유의 변수를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택 노후도, 특히 고령화 비율을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해석 및 제안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2030년에 지금 현재는 노원구, 서대문구, 강북구가 조금 위를 앞서지만은 저희 예측을 통해서 2020년, 30년 갈수록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가 압도적으로 빈집 개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는 GIS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였는데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직접 서울시 주무관님을 방문하여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제 고령화 주택 노후도 요소보다 이제 공공 편의시설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빈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요인을 받았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경제적 특징을 또 분리를 해야 된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받았고, 이제 계산 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내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맞춤 빈집 해결 방안 및 필요입니다. 이제 강북 지역으로 저희는 이제 그 결과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강북 지역의 우선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빈집 정비 사용 등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항상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주거 공간 낭비를 해결을 위해 복지 시설 더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 예측 모델로 이제 그 집에 이제 빈집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 지역은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계 및 발전 방향입니다. 는 이제 다른 이제 지방 지역과 달리 서울은 이제 주택 거래소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나 그 지역에 이제 빈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노후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금융으로 거래가 되다 때문에 빈집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 데이터를 활용하고 법정용 데이터를 활용한 건데요. 그 외에도 빈집 위치, 재개발, 투기율, 이제 상수도율 이걸 개인적으로 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의 발전 방향인데요. 해당 프로젝트 끝난 후에 저희는 이제 분석 활용 발생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며, 다양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짐을 알 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제 이 데이터를 다른 여러 군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측 모델 한계입니다. 저희는 그 25개 자치구를 활용하다 보니까 충분치 않아가지고 모델의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예측 변수에 대해 한계가 있었고, 이제 데이터 구성하기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확도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값에 대한 신뢰성을 더 정확해지면서 설정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정확도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데면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